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울산의 화력발전소 이 붕괴 사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구조 작업 어제 오후 2시, 3시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구조 작업도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실종자 2명은 아직 어디에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한 명이 더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두 분만 지금 현재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 구조 현장에 성면 유리 섬유 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대원들이 직접 투입해서 그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헤쳐서 이렇게 구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빨리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붕괴 사고 현장을 가장 직관적으로 짐작할 만한 지금 현장 상황부터 저희가 크게 한번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세 개의 보일러 타워 가운데 이 가운데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이 타워에서 이 구조 작업이 만 하루가 지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소방당국이 밝힌 총 9명 중에 6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부상, 그리고 숨진 60대 남성, 50대 남성, 40대 남성 4명 구조를 지금 구조 작업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아직 2명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됐어요? 네,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몰된 지점이 어디인지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지금 골든타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예. 정말 천만다행으로 경상을 잊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지체가 된다고 하면 이 경상이 중상으로 발전하고 예. 그러면은 목숨을 잃게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하루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육중한 규모의 이 구조물이 무너진 데다가 이 현장에서 이 구조물 자체가 철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람에 얼기설기 얽혀 있는 구조라서 예. 음파 탐지기 등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서 매몰 지점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처음 이 사망자 중에 지금 한 명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데 깔린 상태로 발견이 돼서 구조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 접근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예. 거예요. 그러다 구조를 기다리다 결국에 사망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한 1분 1초가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어도 의사들이 들어가서 사망 판정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하거든요. 예. 빨리 지금 남은 인원들 실종 위치가 파악이 되고 이분들이 살아 있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금 보면요, 저게 지금 가능한 자원과 인력, 그 도구들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음향 탐지기, 매몰자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수색견, 수색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부장님, 네. 이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여기가 지금 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물건을 해치고 손으로 아예 파내면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안에서 눈앞에서 구조자가 매몰돼 있는 걸 보고도 실제로 놓친 사례까지 발생했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그 근로자가 이 철근 등에 이 팔과 상체가 끼인 채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발견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밤새 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예. 워낙 육중한 이 철근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시도하다 보니까 30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거기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살리기 위해서 이 진통제도 놔주고 모포도 덮어주고 구조를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예. 안타깝게도 결국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저렇게 큰 구조물에 매몰이 되게 되면 저 구조물을 없애기 전까지는 원활한 구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얼마나
이 구조를 위해서 다가갔던 이 소방대원들은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구조를 못한 책임을 묻기 전에 그 사망한 근로자의 애도를 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명의 위치라도 일단 먼저 파악이 돼야 그 부분에 그 구역에 수색 방법을 총동원할 텐데 지금 그마저도 쉽지 않고요. 보신 그대로 이렇게 하나만 푹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또 추가 붕괴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장 어려운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먼저 선행돼야 될 건 당연히 구조 작업, 생존자 구출 혹은 수색 작업, 실종자 구출일 텐데 이거 잘못된 하중 계산, 보강 작업 취약하다. 분명히 사고 원인 밝혀야 되는데 이것 또한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물론 일단 구조자 작업부터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고 원인을 밝혀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추정되는 사고 원인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지금 이게 취약화 작업, 그러니까 이 거대한 철근 구조물을 발파해서 해체하기 전에 예. 일부 이 발파 당시에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예. 이 일부 철근, 그러니까 기둥이나 지지대 같은 것들을 절단하는 과정 중에서 갑자기 전체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쓰러지는 쪽의 무게 중심이 갑자기 흔들렸다라는 것은 그 반대쪽에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해서 와이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로 보강을 해뒀어야 되는데 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여기에 깔리게 된 것이 아니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절단 작업 자체도 예.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고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정확한 원인과 특히 지금 사망한 노동자들 그리고 피해 입은 노동자들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예.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들에게 충분한 안전 조치가 선행이 됐는지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로자 구조 작업 관련 속보가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들어오면 그 속보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보를 제가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7위였습니다.